네, 제주반도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종목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데 이거 찾아보니까 약간 좀 민망했어요. 아니 그 리포트를 제가 평소에 무지하게 정리를 하는 편이죠. 1년 거 다 정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 올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어디 증권사 아니고 한국 아니에요. IR 협의회 28페이지짜리 엄청 긴 게 있는데 뭐 다 뜯어보긴 했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 뜯어봤어요. 4월 5일에 나온 거고요. 예, 좀 예. 시간이 됐죠. 사물 인터넷과 엣지 디바이스용 메모리의 겨울은 짧다. 엣지 디바이스는 또 뭐야 하실 텐데 요게 바로 온디바이스 AI랑 똑같은 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 엣지 AI 이거 다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엣지 디바이스라는 말이 표현이 좀 익숙해졌고 그때는 유행했고 그랬구나. 요즘에는 똑같은 말인데 사실은 온디바이스 AI라고 용어 요게 좀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참 보기 드문 팹리스다. 아까 전에 저희 설명했던 거. 그러니까 비메모리는 설계를 하지만 메모리 같은 경우 이렇게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한 약간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설계 전문 메모리 쪽에서는 잘 없어요. 네. 그리고 주력 제품은 역시 저전력. 저전력, 저용량 메모리 반도체 요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참고로 여기서 보니까 저전력 저용량 메모리 반도체 이쪽의 시장 규모가 한 10조 원 내외 이 정도로 추정이 된대요. 10조 원 정도 큰 건가요?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한 200조 원 내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한 20분의 1 정도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5% 수준인데 네. 이게 작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결코 작지 않은 시장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때에 따라서는 뭐 수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엣지 디바이스용, 그러니까 이 온디바이스 AI용이죠. 온디바이스 AI가 뭐예요? 클라우드 서버를 안 끼고 그냥 핸드폰 내에서. 그렇죠. 기기 자체에서 AI 서비스를 구현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용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SRAM과 PSRAM, C램 요쪽 그리고 NAND MCP 이렇게 주력 제품군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주 고객사는 뭐 프랑스의 탈레스라는 곳이 있긴 한데 그렇군요. 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특정 고객사로 매출이 쏠려 있지 않다라는 거. 안정화되어 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저희 뭐 자주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LNF 같은 거 이야기하면은 테슬라 쪽으로 너무 편향돼 있다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숙제는 좀 다변화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매출사 고객사가 이미 다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객사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매우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여기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PC나 스마트폰 쪽의 반도체 수요와는 달리 이쪽 엣지 디바이스용 이쪽 시장은요 부침이 따로 없다. 부침 없이 비교적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 이겁니다. 2023년에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니면 마이크론 이쪽의 매출 감소,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쪽은 거의 절반 가까이 매출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제주 반도체는 9.2% 감소입니다. 이 정도 되게 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아주 양호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안정적인 시장의 상황 거기다가 플러스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쪽으로만 자꾸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매출 비중이 원래는 한 자릿수였다가 이제 10%대 증가로 마진을 방어해줬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실적 성장 제주 반도체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뺄래야 뺄 수가 없다 이런 점. 게다가 내년 보시죠. 내년에 아시다시피 뭐 메모리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턴어라운드에 힘입어서 내년엔 더 호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방송할 때도 보면은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휴대폰 업황은 이제 많이 사양이 됐다. 옛날만큼 그렇게 안 찾는다 이러는데, 그래서 다들 LG도 그렇고 차량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러한 트렌드도 잘 따르고 기술력도 받쳐주는 회사 같아요. 네. 예. 자, 그러면 이 회사가 그럼 돈을 잘 벌고 있는 건지 돈을 재무제표를 좀 뜯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우선 매출하고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 이렇게 또 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요, 2019년에 연간으로 보면은 바닥을 찍고 이제 1년 계속해서 조금 회복세 그리고 그 이상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뭐 아주 흐름이 양호한 거죠. 네, 이거 뭐 되게 막
탁월하게 잘한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저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더 보기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특히 게다가 요즘에 이렇게 기대감을 안고 올라오는 종목들 대부분 재무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만 갖다 그것만 가지고 갔다가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간으로 계속 보면은 매출이 살짝 줄기는 했지만 그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영업이익하고 당기 순이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는 커지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좀 더 비싸게 돈을 잘 팔고 마진을 잘 남겼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네. 오히려 뭐 똘똘하게 효율적으로 잘 살고 있구나. 이거 뭐 알짜라는 거죠. 네, 아직까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구간이고요. 분기로 봤을 때는 이제 작년 하반기 겨울 때가 제일 암흑기였더라고요. 이제 그때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은 좀 괜찮았지만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그런 맞아요. 분위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업황에 대한 그런 풍파를 선방은 했지만 네. 그래도 겪기는 겪었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올해 들어와서는 그 꾸준하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전반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 매출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겠다. 네. 야, 견조한 회복세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가 흐름 자체도 뭐 양호하게 흘러갔던 모습이죠. 그래서 특히 요즘에. 다 그게 연관이 돼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다음에 자산 총계 그리고 빚 총계 부채 비율 이건 어떻게 봤는데 요거 인상적이던데요. 전 이거 굉장히 좋게 봤어요. 왜냐면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다이나믹하게 보이는데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빚이 최고조를 찍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파란색 막대기 보시면 매출, 그러니까 자산 총계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씩 늘더라도 부채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를 컨트롤할 능력이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게요. 빚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작년까지밖에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올해 들어왔었을 때의 3분기까지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역시 이 부채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분기별로 봐도. 그러니까 분기별로 떨어지니까 앞으로 내년에 그러니까 2024년에는 작년께 이제 통합 집계가 돼서 나오겠지만 하락세는 또 계속 이어진다, 부채가 이뤄진다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베스트 같아요. 자 그리고 ROE입니다. 얼만큼 수익을 좀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냐 이런 걸 좀 봤었는데 우선 연간으로 봤을 때는 18%가 넘습니다. 뭐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분기로 봤을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부채와는 다르게 이 수익률 자체는 4.8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간으로 봤을 때도 2024년 때 이제 2023년을 되돌아보면 조금 둔화될 가능성, 수익에 대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하면서 종목에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PER하고 PBR 좀 보겠는데요. 우선 연간으로 봐선 5배 정도 수준, 그리고 분기로 봤을 때는 18배 정도의 수준인데 올해 특히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런 게 반영이 예.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좀 따라 마실 정도로 매출도 잘 나와야 되는데 매출은 약간 후행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앞서서도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주제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쟁사들을 대비해서 제주 반도체가 지금 얼마만큼 고평가 또는 뭐 저평가 받고 있는지를 좀 보자면 아까 18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PER 기준으로. 네. 지금 뭐 많이 들어보신 게 퀄러타스 반도체, 가온칩스, 칩스앤미디어, 리노공업, 오픈엣지, 텔레칩스, 심텍, HPSP. 근데 칩스앤미디어나 뭐 가온칩스 보세요. 막 이거 뭐 세 자리 네 자리예요. 100배, 5000배. 리노공업도 그렇게 기술력 좋은데 32배.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다 최근에 핫했던 종목인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난리가 나 있는 종목들인데 주가 흐름만 봤을 때는 뭐 다 고만고만하게 싶은데요. 이렇게 밸류 분석해 보면 PER이 굉장히 크게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녹화일 기준으로 11월 말하고 12월 2일로 들어오는 이번 주에도 HPSP 엄청 얘기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비싸요. 네. 46배나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제주 반도체는 18배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PBR로 봤을 때는 이제 이거 더 뚜렷해요. 그치, 1배 이상이 되면 이제 그게 좀 이제 비싸져 가는 건데 0.87배예요. 나머지는 지금 뭐 10배짜리, 20배짜리도 있고 이런데요. 오픈엣지는 21배입니다. HPSP 14배.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많이 받고
시장의 관심도도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만 볼게요.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영업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뭐 약간씩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뭐 투자라든지 재무 활동을 누구 돈 빌려서 한다든지 어쨌든 투자는 하면서 계속 성장은 하고 있다라는 점, 연간에선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자리를 충분히 잡아주지는 못한 모습이 올해로는 나오는 것 같아요. 분기별로 보면 그게 좀 보이죠. 네, 어느 때는 돈 잘 벌고 어느 때는 또 마이너스고 그러다 다시 돈 잘 벌고, 그러니까 하여튼 재작년보다 연간으로는 개선이 되지만 분기로 봤을 때는 아직도 2023년은 제주 반도체에게는 진짜 바쁜 한 해였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